한겨울 매서운 바람이 골목골목을 헤집고 다니던 어느 날 밤, 도시의 불빛은 흐릿하고 사람들은 일찍이 집 안으로 숨어들었다. 그러나 그날 도시 한복판의 어두운 공터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 여인이 얼굴을 모자로 가린 채 급하게 골목 사이를 걸었다. 그녀의 품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아기의 입에서는 작은 입김이 나왔고 바람은 그것조차 앗아가듯 잔인하게 휘몰아쳤다. 여인은 손끝까지 떨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판잣집 뒤 쓰레기 더미 옆에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바로 갓난아기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곧 사라지는 발자국 소리. 여인은 그 자리에서 떠났고 아기만이 차가운 바닥 위에 남겨졌다. 깨어난 아기는 작게 몸을 뒤척였고 금세 얇은 천을 뚫고 들어온 한파가 아기의 울음을 터뜨리게 만들었다. 그 소리는 멀리서 한 존재의 귀를 자극했다. 낡은 쓰레기통 뒤에서 한 강아지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헝클어진 털, 굶주린 듯 말라버린 몸. 그 이름 모를 유기견은 눈을 깜빡이며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렸다. 다시 아기의 울음소리. 강아지는 주저하지 않았다. 벌떡 일어나 네 발로 달려갔다. 그곳엔 조그마한 천 조각에 둘둘 말린 아기가 작고 여린 몸을 떨며 울고 있었다. 강아지는 잠시 머뭇거리다 천천히 다가갔다. 차가운 바람 사이로 아기의 살결이 새하얗게 드러났다. 그 순간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려 아기에게 바짝 붙었다. 따뜻한 털과 미지근한 체온이 아기를 감쌌고 아기의 울음은 점차 잦아들었다. 밤은 더욱 깊어졌고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강아지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아기의 옆에서 가만히 숨을 고르며 버텼다. 그 눈빛엔 책임감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당하세. 다음 날 새벽, 도시의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그 모습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세상에 악이야? 남자는 당장 경찰과 구급차를 불렀고 의외의 광경에 모두가 말문을 잃었다. 강아지가 아기를 꼭 껴안은 채 추위를 막아주고 있었던 것이다. 의사는 말했다. 이 강아지가 아니었으면 아기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이 일은 지역 뉴스에도 보도되었고 사람들은 그 강아지를 천사견스러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아기의 생존 뒤에는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이 강아지는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었다. 그날 밤 경찰서의 CCTV 분석실, 한 형사가 화면을 멈췄다. 잠깐, 이 여인 어딘가 익숙한데? 화면 속 여인의 모습은 흐릿했지만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 형사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오래된 사건 파일에 닿았다. 3년 전 실종된 한 여성과 그녀와 함께 사라진 실험견에 대한 이야기. 파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실험에서 도망쳤다. 그 개는 이상했다. 일반적인 본능 이상으로 사람을 지키려는 강한 행동을 보였다. 특히 아이에 대해선 형사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설마 그 강아지? 그때 경찰서 밖 차가운 공기 사이로 누군가가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작은 붉은 점 하나, 조준 레이저였다. 강아지는 이름 없는 떠돌이였다. 사람들에겐 거지 강아지로 불렸고 차가운 겨울밤이면 언제든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 속에서 하루를 연명하곤 했다. 하지만 그날 밤 무언가 달랐다. 낑. 강아지는 낑낑거리며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얼어붙은 바닥을 디딜 때마다 발바닥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울음소리가 가슴 깊은 곳을 찌르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새끼를 부르는 소리처럼. 그것은 본능이었다. 생존을 위해 굳게 닫았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강아지가 아기에게 다가갔을 때 아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작은 입술은 이미 푸르게 질려가고 있었고 눈꺼풀은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강아지는 한순간 머뭇거렸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러나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 강아지는 조심스럽게 몸을 말아 아기를 감싸 안았다. 그의 털은 얼어붙고 있었지만 심장은 여전히 따뜻했다. 강아지는 헐떡이며 자신의 체온을 아기에게 나눠주었다. 아기의 미약한 숨결이 다시 느껴지는 순간 강아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몰아쉬었다. 마치 아기 하나만큼은 이 추위 속에서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멀리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나타났다. 손전등 불빛이 강아지와 아기를 향해 비쳤다. 거기 뭐야? 새끼 강아지랑 아기?
남자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이 이어졌다. 저거 우리가 찾던 아기 아니야? 이렇게 빨리 찾을 줄이야. 근데 강아지는 뭐지? 그들은 다급히 무전기를 꺼내들었다. 본부, 본부, 아기 발견, 위치는. 그 순간 강아지는 이들이 단순한 구조대가 아님을 깨달았다. 남자들의 눈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마치 사냥감을 찾은 듯한 날카로움이 스쳐 지나갔다.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으르렁거리며 아기를 더 깊숙이 감쌌다. 그러나 남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귀찮게 하네, 쫓아버려. 남자 중 한 명이 금속 파이프를 꺼내들었다. 강아지는 이를 드러내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한쪽은 생명을 지키려는 의지로, 다른 한쪽은 어둠 속 욕망으로 마주했다. 내가 정리할게. 남자가 파이프를 높이 들었다. 강아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온 힘을 다해 짖었다. 컹컹. 그 순간이었다. 멀리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멈춰!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경찰 사이렌 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남자들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망할, 누가 신고했어? 빨리 튀자! 남자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강아지는 온몸으로 아기를 감싸고 있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숨소리는 거칠고 힘겨웠다. 경찰관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이럴 수가, 강아지가 아기를 지켰어.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경찰은 급히 아기를 품에 안았고 다른 경찰은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강아지의 몸은 이미 얼어붙을 듯 차가웠지만 희미하게 꼬리가 움직이고 있었다. 병원으로 가자. 둘 다.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어둠을 가르며 달려갔다. 그러나 그들의 뒤편 어두운 골목 어딘가에서 사라졌던 남자들이 은밀히 모습을 드러냈다. 쉽게 포기할 줄 알았어?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음침했고 다음 계획을 준비하는 듯했다. 강아지가 아기를 품에 안고 추위를 버티며 헐떡일 때였다. 멀리서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밤의 침묵을 가르며 두꺼운 군화 같은 발걸음이 골목으로 스며들었다. 이 근처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니까. 거칠고 탁한 목소리였다. 두 남자가 후드티에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이들은 도시의 어둠 속을 배회하는 불청객들이었다. 버려진 것들을 찾아 팔아넘기거나 때로는 훔친 물건을 거래하는 이들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더 수상했다. 신생아 거래가 성사되면 큰 돈이야. 한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놈들 말로는 이 근처에 버려졌대. 찾기만 하면 우리 인생도 달라지는 거지. 두 사람의 눈빛이 번들거렸다. 강아지는 그들의 접근을 본능적으로 알아챘다. 털이 곤두서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아기는 너무 약했다. 만약 이들이 아기를 발견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다. 강아지는 품고 있던 아기를 살짝 물고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이미 발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강아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한 발 또 한 발. 눈 위에 발자국이 남았다. 하지만 두 남자도 그 흔적을 놓치지 않았다. 야, 저기 강아지가 뭔가 물고 간다. 설마 그게 아기야? 목소리가 점점 다급해졌다. 강아지는 남자들의 고함을 뒤로 한 채 전력을 다해 달렸다. 폐허가 된 창고 뒤편으로, 쓰레기 더미 사이로, 얼어붙은 하수구 옆으로. 하지만 강아지의 기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호흡은 가빠지고 몸이 덜덜 떨렸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다. 아기는 그의 온기에 조금씩 반응하며 숨을 쉬기 시작했으니까. 그 순간 강아지의 눈앞에 한 희미한 불빛이 나타났다. 낡은 간판 아래 늙은 노숙자가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다. 그의 눈길이 강아지와 아기에게 닿았다. 이게 무슨 세상에. 노숙자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아지에게 다가왔다. 이 작은 생명들을 누가 이런 데 버린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강아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노숙자의 발밑으로 몸을 내던지듯 쓰러졌다. 노숙자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두 손으로 아기를 감쌌다. 그의 손마저 차가웠지만 모닥불 근처로 옮기며 말없이 외투를 벗어 아기를 덮어주었다. 강아지는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를 느꼈다. 뒤늦게 도착한 두 남자가 노숙자와 아기를 향해 다가왔다. 할아버지, 우리 잃어버린 걸 찾으러 왔어요. 저 아기는 원래 우리 거예요. 그들의 거짓된 목소리에 노숙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 아기를 이렇게 만든 것도 너희들이냐?
노숙자가 매서운 눈빛으로 맞섰지만 상대는 둘이었다. 더구나 노숙자의 손에는 아무런 무기도 없었다. 공기는 숨 막힐 듯 팽팽했다. 강아지는 비틀거리면서도 이 상황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는 마지막 용기를 짜내며 남자들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섰다.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렸다. 작고 초라한 강아지. 그러나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마치 스스로를 넘어선 존재처럼 아기를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처럼 밝은 빛이 쏟아졌다. 누군가가 플래시를 들고 다가오는 것이었다. 거기서 멈춰! 경찰이었다. 강아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물었다. 그의 이빨은 살짝 떨렸지만 상처를 내지 않으려 조심 또 조심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두 남자의 그림자가 골목의 벽을 더럽힌다. 강아지는 골목 뒤편의 좁은 틈새로 몸을 들이밀었다. 차가운 벽돌이 온몸을 긁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지금은 오직 아기만이 그의 전부였다. 숨을 죽인 채 겨우 숨을 돌리는 그때였다. 거기 봐, 흔적이 있어. 남자 하나가 바닥을 가리켰다. 강아지가 떠난 자리에는 그의 작은 발자국과 녹은 눈이 남아 있었다. 가까이 있어. 남자들은 재빨리 따라붙었다. 강아지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걸 직감했다. 달릴 수밖에 없었다. 폭발하듯 튀어나와 좁은 골목길을 내달렸다. 차디찬 공기가 폐를 찔렀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기는 강아지의 체온에 의지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하지만 좁은 골목을 빠져나오자 또 다른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다. 거리의 끝, 거대한 사나운 들개 한 마리가 눈을 번뜩이며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곳의 무법자였다. 이름조차 없이 베겐이라 불리는 그는 이 지역의 동물 세계를 지배하는 무서운 존재였다. 베가는 느릿하게 다가오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강아지는 순간 망설였다. 뒤에는 사람, 앞에는 베간. 도망칠 길이 막막했다. 그때 강아지의 눈에 빛나는 것이 들어왔다. 바로 옆 골목 벽 틈 사이 희미하게 열려있는 낡은 하수구 입구.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강아지는 전력을 다해 하수구로 몸을 날렸다. 백안의 발톱이 등짝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간발의 차로 그는 하수구 속으로 몸을 숨길 수 있었다. 어두컴컴한 하수구 안 찬 물소리가 메아리 쳤다. 강아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다시 품에 안고 좁은 공간을 기어갔다. 그는 알았다. 이 길의 끝에는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니면 더 깊은 절망이 기다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꼭 살려야 해. 이름 없는 강아지의 마음속에서 이상한 다짐이 뜨겁게 타올랐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느껴졌다. 하수구 속에도 무화가 있었다. 희미하게 빛나는 노란 눈동자들. 이제 그는 단순히 추격자들뿐 아니라 하수구 깊숙이 사는 또 다른 존재들과 맞서야 했다. 들개는 강아지보다 훨씬 컸고 눈빛에는 굶주림과 광기가 서려 있었다. 크르르릉. 저음의 으르렁거림이 공기를 갈랐다.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더 깊이 품었다. 도망칠 길은 좁고 뒤에서는 남자들의 발소리가 들려온다. 사방이 막힌 상황. 하지만 강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들개는 천천히 다가왔다. 아기를 지키려는 강아지의 눈빛이 단단히 굳었다. 서로 눈이 마주쳤다. 한순간의 침묵. 들개는 예상 외로 머뭇거렸다. 강아지의 품 안에서 약하게 숨쉬는 아기의 존재를 눈치챈 것이다. 그때 들개의 기억 속에 어렴풋이 떠오른 장면이 있었다. 자신이 새끼였을 때 매서운 겨울밤 굶주림 속에서 잃어버린 어미의 따뜻한 품. 들개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강아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낮은 자세로 복종의 신호를 보냈다. 예상치 못한 행동이었다. 들개는 으르렁거림을 멈추더니 천천히 강아지와 아기에게 다가와서는 그들을 덮치는 대신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는 뜻밖의 행동을 취했다. 들개가 입을 벌려 남자들이 다가오는 방향으로 크게 울부짖은 것이다. 컹컹컹. 갑작스러운 소리에 남자들이 멈칫했다. 저건 뭐야? 들개가 왜 저기 있어? 젠장, 신경 쓰지 마. 빨리 찾아. 하지만 들개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자들에게 덤벼들듯 달려들었다. 놀란 남자들은 뒤로 물러서며 욕설을 퍼부었다. 미친 개야, 돌았어. 뒤로 빠져, 물릴라. 들개의 용맹한 저항 덕분에 강아지와 아기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강아지는 들개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내며 다시 힘겹게 아기를 물고 골목 끝으로 향했다. 하지만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멀지 않은 거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경찰이었다.
남자들이 당황하며 급히 도망치는 사이 강아지와 들개는 잠시 눈빛을 나누었다. 들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은 시간을 벌어주듯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짖었다. 그렇게 어둠 속의 뜻밖의 동맹이 시작되었다. 들개는 잠시 강아지와 아기를 바라보다가 뒷걸음질 쳤다. 그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남자들이 다가오는 쪽으로 다가갔다. 남자들은 걸음을 멈췄다. 이 자식 뭐야? 들개가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다. 남자들은 망설였다.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강아지는 그 틈을 타 아기를 품고 골목 끝까지 달렸다. 하지만 앞에는 또 다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불타는 폐가. 누군가 불을 질렀는지 집안은 이미 붉은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후끈한 열기가 뺨을 때렸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강아지는 잠시 멈춰 섰다. 돌아갈 수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막다른 길. 뒤에서는 남자들의 고함과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거기야! 잡아! 연기 사이로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 강아지는 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불길이 강아지의 털을 스치며 타올랐다. 숨이 막힐 듯 뜨거웠지만 그는 아기를 품은 채 지푸라기와 부서진 목재를 피해 빠르게 움직였다. 불길 사이를 지나며 정신이 아찔해졌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작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었다. 그런데 불길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한 그림자가 연기 사이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강아지는 멈춰섰다. 그림자는 사람의 형체였다. 불길 속에서도 태연하게 걸어오는 마치 불길이 닿지 않는 듯한 존재. 걱정하지 마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너희를 구하러 왔다. 그 인물은 낡은 외투를 걸친 노인이었다. 그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맑고 따스했다. 노인은 주저하지 않고 강아지와 아기에게 다가와 망토처럼 두 팔을 벌려 그들을 감쌌다. 불길이 신기하게도 노인의 몸을 피해 흘러갔다. 조금만 참거라. 너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겠다. 노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닥이 무너져 내렸다. 강아지와 아기는 노인의 품에 안긴 채 불길 속으로 사라졌다. 뒤따라오던 남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건 뭐야?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뒤로 물러섰다. 불길은 하늘을 찌르듯 치솟았고 마치 모든 흔적을 삼킬 듯 골목을 집어삼켰다. 그러나 불길 속에서 사라졌던 강아지와 아기는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떨어졌다. 눈앞에는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불빛 하나 없는 고요하고 신비로운 숲속이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고 나무들은 마치 숨을 쉬듯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 강아지는 불길 속을 뚫고 앞으로 나아갔다. 검은 연기와 뜨거운 열기가 숨통을 조이지만 품에 안은 아기의 미약한 숨결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조금만 더 반드시 구할 거야. 강아지의 눈빛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올랐다. 불길을 헤치고 폐가의 반대편으로 빠져나온 순간 강아지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화상으로 타들어간 발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이다. 강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기를 부드럽게 눈 덮인 땅 위에 눕혔다. 그의 숨이 거칠어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그 순간이었다. 여기야! 아기다! 어디선가 외치는 소리. 곧이어 불빛이 퍼지며 구조대원들이 달려왔다. 세상에 강아지가 아기를 지켰어! 구조대원은 놀란 눈으로 화상 입은 강아지를 안고 아기를 따뜻한 담요로 감쌌다. 강아지는 희미해지는 시야 속에서 구조대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살았다. 작은 눈물이 강아지의 눈가에 맺혔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구조대원 중 한 사람이 소리쳤다. 이 강아지, 목줄이 있어요. 주인이 있었나 봐요. 목줄에는 낡은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행운이 강아지의 이름이었다. 구조대원이 안타깝게 중얼거렸다. 행운이라. 정말 너는 누군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줬구나. 며칠 뒤 병원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아기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고 강아지 행운이 역시 생명을 건졌다. 뉴스를 통해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두 생명의 용기와 사랑에 감동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남아 있었다. 병원으로 한 노부부가 찾아왔다. 혹시 저 강아지 우리 아가가 아니겠어요? 수의사는 강아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합니다. 칩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합니다. 노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비밀이 밝혀졌다. 병원 직원이 아기의 이름표를 보고 놀라 소리쳤다. 이 아기 잃어버린 손자예요. 운명처럼
어두운 밤 거리에서 길을 잃었던 두 생명은 서로를 지키며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행운이와 아기는 이제 떨어질 수 없는 가족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전하며 말하곤 했다. 한밤중에 천사가 우리 마을에 기적을 가져왔다고.